안녕하세요. 젠TV 문화초대석 백규선입니다. 최근 기업의 혁신과 성과, 경쟁력, 조직 문화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적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오늘은 기업 컨설팅이 아닌 기업에 대한 책을 써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매거진처럼의 저자 류랑조 대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자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난 97년부터 약 한 26년간 기업이 성과를 잘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또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제대로 설정하고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는 전반적인 성과 관리에 대한 것과 또한 임원이나 팀장과 같은 분들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성과 코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렇군요. 성과 관리와 성과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관리가 무엇인지, 성과 코칭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과 관리는 실적 관리하고 조금 대별되는 말인데요.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요자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창출하는 방법을 성과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수요자 그러면 팀원한테는 팀장 혹은 일을 지시한 임원이나 소위 상위 리더가 되겠죠. 그래서 상위 리더가 지시한 업무의 결과를 잘 내려 그러면은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지침대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물을 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한다든지 혹은 한정된 시간을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상위 리더 이를테면은 임원이나 팀장이 원하는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혹은 한정된 자원을 관리하는 기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과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위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성과를 잘 창출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잘 도출했는지 그리고 한정된 시간 내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잘 했는지를 상위 조직의 관점에서 검증하고 피드백해 주는 기법을 통칭해서 우리가 성과 코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성과 관리, 성과 코칭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네요. 특히 이런 기대하는 결과물 그리고 리스크 관리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신간 매거진처럼이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제가 매거진을 자문하고 또한 일하는 방식을 코칭을 쭉 하면서 사실은 매거진을 인연을 맺어서 매거진과 인연을 맺어서 들어와 보니까 이미 매거진의 박광범 대표님께서는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한 대로 이룬다라고 하는 확고한 일하는 방식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현업에 맞도록 잘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매거진과 인연을 맺어서 일을 갖다가 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저희 매거진 임플란트 벌써 3년 가까이 코칭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코칭을 해보니 다른 기업과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제가 사실은 좀 전에 질문해 주신 이 매거진처럼을 집필하게 된 동기하고도 뭐 좀 관계가 좀 있는데 사실은 저도 26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업의 CEO들이나 창업자들하고 코칭도 하고 또 기업을 갖다가 분석할 기회를 봤는데 대부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바와 다르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또한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그러한 CEO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겉에 알려진 언론에 알려진 모습하고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는 모습하고는 굉장히 참 많이 달라서 네네. 저는 굉장히 CEO들과 관련된 책을 지난 2012년도에 쓰고 나서 안 쓰겠다고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와서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제가 겪어온 그 어느 CEO보다 네네. 뭐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야 너무 너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아마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박광범 대표님하고 한 뭐 2, 3년 아니 뭐 한 달 정도만이라도 생활해 보면 아 이분이 어떤 분인구나 하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내서 내놓은 성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인정해 주시고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따로 뭔가 우리가 기준을 갖다가 세울 필요가 없이 이분은 몸에 배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혹은 환자들을 위한 그리고 뭐 좀 더 우리 사회가 나아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야 이런 분들이 왜 소개가 안 되고 있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수없이 많은 훌륭한 분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좀 있구나. 이런 네네. 분들을 좀 소개를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경영 철학이라든지 경영하는 방법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책을 갖다가 쓰게 되었고 메가젠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주로 임플란트를 많이 개발하고 또한 시중에 치과 의사들한테 공급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그 기업이 만든 제품만 바라보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지 또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수용하고 동의하는 상태에서 만들었는지를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네. 근데 시중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보면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과 그 제품을 만든 일하는 문화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쭉 살펴봐도 네. 제품도 훌륭하지만 그 제품을 만드는 일하는 문화, 물론 일하는 문화는 상당히 속된 말로 빡셉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데 정말 합리적이고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되어 있고 곳곳에 조직관리 방법이라든지 인사관리 방법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제대로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치과 의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기업 경영에 대해서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작정하고 박광민 대표님한테 제안을 드렸는데 처음에 거절당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 회사가 그 정도는 안 된다. 네네. 좀 더 성장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되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고 몇 번 거절을 하셨는데 제가 박광민 대표님한테 계속 제안을 드리고 졸라서 수락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특히 일하는 문화가 합리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대표님, 이 코칭을 하시고 예. 또 책을 집필하면서 예.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예. 혹시 독자분들에게 추가로 해드릴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책을 소개를 할 때 제가 그냥 바라본 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을 할까 아니면은 뭐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기업에 관한 책을 쓰면서 하도 겉으로 보인 모습하고 속 내용들이 많이 달라서 네네. 이번 메가젠 임플란트라고 하는 회사는 좀 크로스로 체크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실제로는 기업 내부에 있는 임원이나 팀장들의 소위 의견들을 가감없이 저한테 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많이 했고요. 또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치과 의사분들한테도 국내외 많은 분들에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젠이라는 회사와 경쟁사와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참 놀란 것은 그 수없이 많은 이 답변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뭐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가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꼭 칭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거나 혹은
뭐 조금은 비꼬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박광문 대표님 대학교 동창분들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아, 예. 학교 시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석사, 박사 과정 때 뭐 학부 시절에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네네. 성격은 어떻게 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강성훈 강훈치과 원장님이 계셨는데 네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광범위는 절대 무슨 일이 있거나 과제가 있으면 그날 할 일을 절대 다음 날로 미루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끝내고 다음 날 가는 그런 버릇들이 학부 시절부터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 또 특히 유럽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여러 치과의사분들하고 많이 네네. 제가 서면으로 인터뷰를 갖다가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그 어떤 피드백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책을 쓰는데 1등 공신은 사실은 공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광금 대표님께서 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네네. 답변을 2번에 걸쳐서 한 50문항 넘는 문항들에 대해서 뭐 보통 책 한 권 분량 정도 되는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술을 다 해주셨습니다. 네네. 제가 여태까지 책을 쓰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에피소드라면 박광문 대표님께서 저보고도 절대 책을 쓰실 때 창작하지 마시라. 아, 네네.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하시라. 그래서 제가 메가전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저는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꼭 기자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해서 네네. 그 내용을 구성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책을 많이 썼고 그래서 그 어느 책보다도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또 한 발 뒤에서 편견 없이 CEO나 혹은 많은 사람들을 또 회사의 제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책을 이번에 쓰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까 앞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저도 이제 썼었는데요. 예,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사실 좋은 말도 있지만 사실 뭐 이런 점도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예. 것도 적고 좀 그랬는데 좀 지금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예, 예. 앞으로 매거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 26년 동안 많은 기업의 CEO들을 바라보고 또한 기업의 성장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 조금 속된 표현을 좀 쓰자면 창업자들이나 기업을 입지전적으로 일군 분들 중에서 좋은 말로 독특한 혹은 조금 이상한 말로 하면 골 때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박광범 대표님도 굉장히 독특한 정신 세계의 소유자고 그리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성공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랬는데 좀 보면은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특히 인사제도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다른 회사는 대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사원에서 3년 지나면 대리가 되고 네네. 대리에서 4년이 지나면 과장이 되고 하는 나름대로의 소위 그 표준 체류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조금 1년 정도 빨리 심사를 해서 특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메가젠이라는 회사는 보고 역량이 있거나 성과가 탁월하면은 그러한 표준 체류년을 1년 정도만 딱 지켜보고 있으면 발탁을 해서 다음 직위로 네네. 이렇게 발탁 승진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특이했었고요. 네네.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직위별 임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회사는 예를 들어서 사원 1년 차 같으면 연봉이 4천이다. 네. 2년 차는 4,200, 3년 차는 4,500 이런 식으로 근속 연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급여 기준이 달라집니다. 네네. 근데 메가전이라는 회사는 사원 예를 들면은 뭐 4,500, 그다음에 대리 5,000, 네. 그다음에 과장 뭐 6,000 이런 식으로 직위별 임금이 단일 임금입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2년 차 되건 3년 차 되건 급여는 1년 차하고 4년 차하고 급여가 똑같습니다. 네. 물론 역량이 있으면 이제 승진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 1년 지나게 되면은 또한 직위별 단일 임금에 대한 상승분이 있기 네네. 때문에 계속 임금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영 연수에 대한 임금들은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의 경영학자들이 네. 메가젠을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또한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 뭐 두세 개만 더 소개를 좀 드린다면은 네. 저는 CEO들 중에서 이렇게 카톡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까 할 정도로 제가 네. 조사를 해보니까 박광문 대표님한테 여쭤보시니까 상시적으로 사용하시는 단톡방만 네. 개인톡이 아니고 단톡방만 50개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수시로 단톡을 소집했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또 삭제를 하고 하는 합하면은 매일마다 운영하시는 단톡방이 100개 정도 된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해외까지 운영을 하시니까 때로는 한국말로 때로는 영어로 다 쓰셔야 되고 네.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답을 다 해주시고 거기다가 개인톡까지 오시고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메가젠이 지금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직원들이 국내만 한 700여 분 정도 되고 해외까지 합치면 한 2,300여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과 사실은 사장님께서 1대1로 대화를 하는 형태를 갖다가 취하고 있다는 거. 네.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회사보다도 굉장히 직원들하고 소통을 갖다가 끄리낌 없이 투명하게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또한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만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하고 있는 전사조회는 네. CEO께서 직접 사회자도 없이 네네. 국회에 대한 격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영 현황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그다음에 반드시 하고 있는 일이 뭐 메가젠의 미션, 비전, 목표에 대해서 그다음 쭉 메가젠이 지켜야 될 핵심 가치들 갖다가 직접 이야기를 쭉 하시고 직원들 소개하시고 마지막까지 끝낼 때까지 하는 짧으면 1시간, 좀 길면 2시간 분량의 전사조회를 혼자서 다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네. 카톡 경영하고 전사조회를 제가 보면서 야, 참 직원들과 인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소통을 투명하게 하고 있는 회사가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 또 하나 제가 메가젠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조직 운영 방식인데 이 조직 운영 방식이 제가 보니까 CEO 직진형 방사형 조직입니다. 네네. 다른 회사들은 보게 되면은 CEO가 있고 그 다음에 하위 조직에 본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메가젠이라는 회사는 방사형 조직이니까 CEO가 제일 가운데 있고 태양과 같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CEO 다음 원형의 서클에는 본부장, 그 다음에는 팀장, 팀원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CEO께서 본부장이나 팀장이나 팀원들하고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저도 뭐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임원들 중에서 불만이 있는 임원들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 뭐 나는 뭐냐? 아,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사장님께서 뭐 팀장 만나고 팀원들을 만나면 뭐 나는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아 그런가 하고 오해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해봤는데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박광문 대표님께서는 과제나 기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독재입니다. 본인이 판단을 하십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과제가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다만 그 과제를 실행을 해서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본부장이나 팀장이나 팀원들한테 권한 위임을 해서 네네.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일부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진짜 권한 위임의 정석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를 바라보는 눈은 CEO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네네. 대개 다른 기업을 보게 되면은 팀원들이 자기 관점에서 작성을 해서 팀장한테 주거나 본부장한테 주면 본부장이 글자를 몇 개를 걸쩍걸쩍 해가지고 CEO한테 네네. 보고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메가젠은 보면은 과제를 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할 때도 CEO께서 회사 전체적인 목표나 그 다음에 시간적 관점에 있어서 미래 3년이나 5년 후쯤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미래의 목표를 보고 CEO께서 그럼 지금 시점에서 선행적으로 수행해야 될 과제가 뭔가를 갖다가 직접 과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에 대해서는 본부장이나 팀장에게 코칭을 통해서 실무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맡기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야, 이게 정말 디지털 경영이고 이게 권한위임 경영이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메가젠의 CEO는 기준에 대해서는 독재자다. 하지만 네네.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권한위임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정말 잠재 역량까지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회사구나라는 것들이 특히 다른 회사들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조금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경영 전략 부분인데 네. 저는 메가젠이 그 작은 회사일 때 어떻게 한국을 석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전 세계 글로벌의 넘버원인 그리고 임플란트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을 타겟으로 해서 먼저 그렇게 소위 말해서 경쟁을 유도를 하고 진출할 생각을 했을까? 네네. 저는 그 부분이 다른 회사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메가젠처럼의 책은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발광체 기업 메가젠 이게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메가젠을 분석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회사는 반사체 기업이 아니고 발광체 기업이다. 반사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의 제품을 갖다가 카피하거나 아니면은 영혼 없이 그냥 매출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보통 반사체 기업, 다른 네네. 말로 하면 장사꾼 기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메가젠은 제품을 직접 스스로 연구개발을 3년에서 5년씩 해서 스스로가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고 그리고 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아니라 좀 더 환자들에게 어떤 이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 편리하게 시술할 수 있는 임플란트 제품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까 또한 시술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체어를 개발할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타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경쟁 기업들이 신제품 나왔다 그러면 분석해가지고 그냥 카피해가지고 그냥 카피형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네네. 세계 글로벌 넘버원 기업들을 딱 타겟으로 해서 유럽 종주국에서 인정을 받으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뭐 제가 듣기로는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올 만큼 해외에서 훨씬 더 인정을 많이 받는 제품이 메가젠 임플란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박광범 대표님의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네. 모습들을 보면서 기존의 기업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고 CEO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방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방임을 하거나가 아니라 본인의 눈으로 직접 회사를 구석구석까지를 다 보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 세계에 이런 CEO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네네.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죠.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정직한 맞습니다.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만큼 아주 대단하고 윤리의식도 투철하시고 오죽하면 직원들이 제가 인터뷰한 데 들어보니까 CEO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CEO 리스크가 없답니다. 맞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뭐 우리 보면은 가십거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렇죠. 전혀 없이 정말 모범생 그래 따지고 시작하면 사실 재미는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 박광문 대표님하고 사석에서 네. 와인바를 이용하든지 혹은 네. 식사를 같이 해보면 너무너무 유머도 있으시고 맞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으십니다. 근데 네네.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빈틈이 별로 없는 분이신 거죠. 그 그쵸. 정도로 참 노력 많이 하시고 또 일주일에 2번은 치과 진료를 갖다가 직접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아무나 하지도 못한다. 네. 따라하고 싶어도 이건 따라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예, 그 카톡 경영 예, 그리고 이게 곧 그 직진 방사형 예, 이게 일맥상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야지 예, 그런 예.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음, 저도 대표님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데 예, 답변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꼭 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챙기고 있다는 것에 저도 한편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이 책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치과 의사면 치과 의사, 네. 또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나름대로 이 책에
박광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또 차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메가젠의 업무 5원칙이라든지 메가젠의 질문법이라든지 또한 네네. 박광문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업에 대한 사상이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정말 책 속을 보면은 스토리도 재밌고 그리고 정말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 네네. 또한 특히 다른 책하고 다르게 박광문 대표님의 그 생각을 왜곡되지 않고 고스란히 읽어볼 수 있도록 부록에다가 제가 서면 인터뷰 내용 고스란히 적어놨습니다. 네네. 그것만 보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네네. 혹은 요즘은 뭐 MZ 세대들이 됐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사업을 혹은 창업을 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창업을 할 때는 사업 전략을 어떻게 내가 수립해야 되겠다. 혹은 타겟을 어떻게 내가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조직 관리를 하고 인사 관리를 해야 되겠다에 대한 시사점들이 제가 아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CEO라면 이 책은 반드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에필로그에도 조금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나모리 가조라고 하는 교세라 그룹의 네네. 명예회장분이 얼마 전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네.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고 여러 책을 많이 봤습니다만 네. 카르마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봤습니다만 저는 우리 박광문 대표님께서 연배로 보나 뭐로 보나 저는 뭐 같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경영이나 인사 철학이나 사업을 할 때 그리고 생각을 할 때 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저는 감히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박광문 대표님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 박광문 대표님을 제대로 소개를 시키지 못한 것은 아닌가. 네, 아마 네. 훌륭하신 다른 분들이 아마 소개를 시킨다면 훨씬 더 많은 시사점들을 갖다가 보여드렸을 텐데 제가 소개를 해서 오히려 좀 축소되지 않았나 염려할 정도로 정말 배울 게 많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경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향후 회사를 내가 한번 직접 운영을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박광문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생각이 팁들을 네. 메모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신작 메가젠처럼의 저자 류랑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젠TV 문화초대석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규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